야, 누가 보면 엄청 세게 때리는 줄 알겠다. 야, 이씨. 선생님, 근데요. 토요일에 못 오면 어떡해요? 토요일에 왜 묻어? 학교 왜 가? 문영에서 어디? 문영 토요일에 다 못 올걸요? 그러면 화목에 오지 왜? 화목에 오면 되지. 바보야. 자, 그래서 춘향전 해볼게요. 춘향전은 우리 거에 좀 실려 있어요. 어디 실렸더라? 개념 8 34쪽에 있네요. 자, 이거 EBS에 개념 8번째 있고요. 내 몇 페이지라고 했지? 34쪽. 34쪽에 있습니다. 춘향전은 늘 잘 나오는 거고요. 평가원이 늘 좋아하는 거야. 고전 소설은요, 아주 낯선 작품이 안 나옵니다. 아주 익숙한 작품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춘향전 같은 경우 항상 잘 나오니까 체크를 하고, 내용을 여러분이 모르진 않으니까 요 놈은 시험에 나오는 출제 포인트만 얘기하고 갈게요. 요 놈은 인물과 주제를 한꺼번에 묶어버릴게요. 인물과 주제를 묶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내용은 뭐 안 할 거야. 자, 내가 인물에서 대표적인 사람은 이몽룡이 있습니다. 이몽룡은 긍정적인 존재고요. 남원 부사의 아들이죠. 얘는 남원 부사 아들입니다. 뭐 어디의 아들입니까? 이런 건 중요하지 않지만, 그 다음에 성춘향이 있죠. 여기에 성춘향이 있고, 춘향. 얘는 성참판과 다음 월매, 기생 월매 사이에서 태어났죠. 기생 월매 사이에서 태어난 얘야. 조선시대는요, 여자의 것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성춘향은 성참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한 뭐 국회의장의 딸이거든요. 하지만 얘가 기생이죠. 엄마가 기생이니까 얘는 신부는 기생이야. 그래서 춘향전 보시면 방자하고 성춘향이랑 서로 막 반말합니다. 왜냐면 신분이 같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변학도가 이쪽에 있겠죠. 변사도. 변학도는 누가 봐도 나쁜 놈이니까 그냥 대놓고 쇠모치고 시작해 볼게요. 얘가 아주 탐관오리의 대명사겠죠. 탐관오리의 대명사. 자, 그 다음엔 자, 요 상태에서 요 둘은 서로 간에 어떻게 해서 결국에는 애정을 성취하죠. 애정을 성취한다라는 뭐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 이런 작품을 통해서 도대체 뭘 전달하고 싶은 걸까? 사랑을 성취할 건데요. 자, 1번. 기본적으로 신분을 초월한 사랑이죠. 얘는 양반이고 얘는 기생이죠. 그러니까 이건 신분을 초월한 사랑. 초월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그래서 신분을 한번 상승하고 싶은 욕구가 들어있지 않을까? 신분 상승 욕구. 상승 욕구가 정표는 왜 책이 없지? 똑같지? 그럼 됐고. 책 못 받은 사람 없지? 신분 상승 욕구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춘향이 변학도가 수청을 요구하죠? 들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어떤 유교적인 정절을 좀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변학도가 성춘향에게 수청을 요구합니다. 몸종이 되어라 이거죠. 수청을 요구하지만 성춘향이 꺼질 수 있게 해서 거절을 하죠. 거절을 하는 요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요걸 통해서 수청을 거부하는 이런 걸 통해서 나온 건 뭐냐면 탐관오리에 대한 민중의 저항. 그걸 통해서 탐관오리에 대한 민중의 저항, 백성 또는 민중의 저항을 이 소설 속에서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몽룡은요, 그런 변학도를 어떻게 했어요? 얘를 처벌하죠. 그죠? 얘를 처벌합니다. 그러면 이 처벌하는 걸 통해서 전달해주고 싶은 건 바로 뭐냐면, 그러니까 착한 일 해야지, 이 자식아. 그죠? 권선징악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권선징악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래서 이런, 춘향전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이렇게 노란색 이런 부분을 전달하려고 했다. 요거 좀 체크. 그래서 올해 EBS 책에서도요, 어떤 걸 중점적으로 좀 물었냐면 그 작품 개개를 물은 게 아니라 그 작품을 통해서 조선사회 전반의 모습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올해 EBS에 나왔던 지점이라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필기를 했어요. 다음 두 번째. 이런 소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근원설화가 있다가 판소리가 됐다가 소설로 정착했다가 신소설로 왔다가 이렇게 오잖아. 이런 소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합니다.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을 좀 알자. 심청전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놈들의 특징 첫 번째입니다. 판소리에서 발전 방향이라고 할까? 뭐랄까? 발전 과정이라고 할까? 발전 과정을 한번 보면 원래 근원 설화가 있어요. 처음에 있던 설화가 있는데 근원 설화에서 얘가 출발합니다. 근원 설화는 뭐였냐면 연려설화. 연려설화가 근원 설화였어요. 여기에서 이게 인기를 끌다 보니까 판소리로 됩니다. 판소리. 그래서 그게 뭐냐면 바로 춘향가. 판소리니까 가로 끝날 거 아니야. 춘향가. 심청전은 심청가 정도 되겠지. 그리고 나서 이 판소리가 소설로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합니다. 요게 지금 뭐냐면 현재 우리가 배우는 춘향전이야. 춘향전. 판소리계 소설에서 다시 한번 발전해서 이제 신소설이 됩니다. 신소설. 그게 뭐였냐면 옥중화. 그죠? 옥중의 꽃이었죠? 그래서 이놈은 옥중화. 옥중화가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뭐 현대소설, 그 다음에 소설로 정착하죠. 그게 뭐냐면 춘향전이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전을 쭉 해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어디를 보고 있냐면 여기죠. 판소리계 소설인 여기에 걸려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 판소리계 소설은 완벽하게 소설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판소리만 나온 게 아니야. 중간에 껴있는 거지. 그래서 얘는 두 번째 특징. 그러기 때문에 판소리이었기 때문에 운문체가 있고 운문체와 그 다음에 소설처럼 산문체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산문체가 혼합되어 있다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도 부르게 하고요. 그 소설 속에서 막 노래도 불러요. 창처럼 3, 4조, 4, 4조 형태로 노래를 불러요. 그러다가 소설처럼요. 서술자가 나와서 설명하는 부분도 있어. 그러니까 짬뽕이야. 시와 소설의 모습이 짬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이런 소설은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대요. 향유 계층이 엄청 넓었대요. 향유라는 건 즐긴답니다. 그러니까 향유 계층이 넓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양반도 봐야 되겠고 평민도 봐야 된대요. 이런 향유 계층이 넓다 보니까 특징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서민들의 언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양반들의 한자어도 잔뜩 나옵니다. 양반들의 한자어. 이거가 같이 혼재되어 있어요. 한자어가 혼합해서 나왔다. 혼재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양반도 봐야 되니까 양반도 뭐 체면 차려줘야 되니까 뭐 한자어 같은 것도 많이 나열해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서민들의 언어로 풀고 한자어 쓰고 이렇게 같은 의미가 양쪽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음 네 번째는요. 이건 뭐 고전소설의 일반적인 특징인데 편집자적 논평. 편집자적 논평이 나오는 건 뭐 고전소설의 일반적인 특징이니까 꼭 판소리계 소설만의 특징은 아니겠지?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대부분의 어떤 풍자라는 건 조선사회의 어떤 탐과 논의를 비판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해학적입니다. 선생님 그게 웃겨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안 웃길 수 있지만 당시 조선인들이 봤을 때는 웃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학적이다. 풍자와 해학적인 내용이 담겼더라. 여기까지 체크. 자, 3번. 자, 그러면 우리가 요런 내용은요. 사실은 여러분이 EBS 뭐 방송 듣고 뭐 이래도 상관이 없죠. 이렇게까지는 다 설명하겠지.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를 왜 다니느냐? 그러면 우리가 EBS는 어차피 50%밖에 안 나오니까 나머지 이제 50%를 잡으러 가야 되는 거잖아. 그게 우리는 핵심이다. 자, 유사라고 해도 좋고, 이게 출제가 되지 않겠느냐. 어떤 출제 예감도 좋고요. 출제 예감이라고 해도 좋고, 유사라고 해도 좋고,
어디에 초점을 맞춘 거냐면 판소리계 소설인데 이 소설에 보시면 변학도가 탐관오리 변학도가 수청을 요구했는데 성춘향이 거부하죠. 탐관오리에 대한 민중의 저항이 있다고 그랬잖아. 저쪽에다 초점을 맞춰 볼게요. 권력에 맞서 당당하게 정절을 지키는 그런 내용을 해볼까? 정절을 지키는 그런 내용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그러면 권력에 맞서 정절을 지키는 내용들은 많이 있겠지만 EBS에서 한 번쯤은 언급된 것들을 찾아봐야 할 거 아니야. 그래야 출제 가능성이 높을 거 아니야. 뜬금없이 아무거나 가질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자 어디 한번 해보자. 우리에서는요. 뭐가 나왔냐면 백제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누가 나올 거냐면 도미가 나올 겁니다. 도미, 사람 이름입니다. 도미는 물고기 이름 아니고 사람 이름이야. 도미라는 백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제왕인 계루왕이 있습니다. 계루왕이 있는데 일단 좋은 놈 나쁜 놈 표시를 하면 도미는 그냥 평범한 백성이야. 그러니까 긍정이고요. 계루왕은 백제의 왕인데 얘가 어떻게 해요? 권력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 백성의 여인을 겁탈을 하겠다 뭐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관탈민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힘을 가진 사람이 백성의 여자를 뺏는다. 관탈민녀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관탈민녀. 자, 계루왕이 도미의 처가 엄청 예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도미의 여인을 어떻게 하면 뺐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계루왕이 도미에게 얘기합니다. 야, 여자라는 거, 여자에 대한 정절, 여자의 정절, 이거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루왕은 기본적으로 여자의 정절은 뭐냐면 어두운 곳에서 그러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거, 은밀한 곳, 어두운 곳에서 유혹하면 절개를 지킬 여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혹하면 절개를 지킬 여자는 없다. 세상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도미가 아니에요. 내 부인은 그렇지 않아요. 내 부인은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요. 정절을 지킬 겁니다. 왜냐면 내 부인을 나는 믿거든요.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자기 부인뿐만 아니라 모든 여자들은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역경이 와도 정절을 지킬 것이라고 합니다. 정절을 지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자의 정절에 대해서 도미는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요. 계루왕은 여자의 정절은 아니다. 안 지킨다 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요. 여자라는 건 뭐 요즘 말로 하면 돈 주면 또는 뭐냐면 여자를 물질적으로 취급해버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계루왕이 그래? 한번 해보자. 도미의 아내를 이제 유혹하려고 하겠죠. 계루왕이 딴에는 지가 왕인데 직접 가서 뭐 도미의 처를 유혹하기 좀 그렇고 해서요. 계루왕이 신하를 시킵니다. 그래서 왕이 간다라고 미리 언지를 줘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계루왕이 가진 않았지만 계루왕을 흉내내는 사람이 나는 백제의 왕인데 너 나랑 같이 살자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여기는 이제 여기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자, 유혹을 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냐면 도미는 지금 도미의 아내와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죠? 아까 했잖아. 여자는 어두운 곳에서 유혹하면, 즉 은밀한 곳에서 몰래 유혹하면 넘어간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남편과 아내를 떨어뜨려 놓고 난 뒤에 유혹을 합니다. 내가 왕인데 나랑 같이 살자라고 해요. 그때 도미 아내가 임금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래야죠. 잠깐만 좀 기다리고 계시면 제가 곧 다시 올게요 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자기의 하인을 들여보냅니다. 하인을. 그러고 나서 계루왕이 어떻게 했어요? 그 하인과 어떻게 하룻밤을 자겠죠? 그래서 계루왕이 얘기합니다. 도미한테 그거 봐라. 내가 얘기했지? 네 아내도 별 수 없지 않냐. 어두운 곳에 유혹하면 이렇게 절개를 안 지킨다고 했잖아. 이렇게 해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해요? 도미의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임금을 속인 셈이죠. 그죠? 그래서 얘는 자 보면 뭐냐면 이제 거절을 하는 거겠죠. 여기까지가 전반부입니다. 여기까지가 전반부야. 그런데 도미가 얘기합니다.
내 부인은 그런 얘기 안 하던데요? 그래 와서 저기 하게 뭐야 하인을 보냈다는데요? 그래서 게르왕이 속은 걸 압니다. 분노가 가득 찼겠죠. 아니 이놈의 새끼들이 임금을 속여? 이놈 나쁜 놈의 새끼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게르왕이 이제 보복을 합니다. 이제 후반부로 가볼게요. 후반부는 누가 할 거냐면 도미가 있고요. 도미가 있고 게르왕이 아니 감히 임금을 속여? 안 되겠다 해서 도미의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래서 눈을 뽑아버린다 좀 그렇게 심한가? 눈을 멀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 하냐면 강물 한가운데다 둥둥둥 띄워놓습니다. 띄워놔요. 그리고 나서 도미의 아내 있죠? 아내를 어떻게 했어요? 잡아옵니다. 궁궐로 잡아와요. 궁궐로 잡아옵니다. 감히 네가 임금을 속여? 넌 뒤졌어 하면서 잡아옵니다. 그 막 화가 좀 많이 난 거죠. 그죠? 남편은 누나를 뽑아버리고요. 그 다음 도미의 아내를 잡아왔으니까. 그 잡혀온 도미아나가 하늘을 보고 통곡합니다. 하늘이시여,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해요. 그때 하늘에서 갑자기 뭐냐면 조각배를 텅 또 보내줍니다. 결국 하늘의 도움으로 탈출을 합니다. 탈출을 했더니 그 조각배를 타고 갔더니 아까 도미는 물에 뛰어났다고 그랬잖아. 하필이면 그 조각배가 어디로 가? 도미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남편이랑 같이 고구려로 탈출했어요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뭘까요? 제목이? 도미전. 비슷하긴 한데 도미전은 아닙니다. 얘는 비슷하긴 해요. 도미설화입니다. 얘는 설화였습니다. 설화. 누구 걸까? 미상. 그렇죠. 우리 미상 선생님 겁니다. 미상 선생님의 도미설화입니다. 그래서 춘향전은 나올 확률이 많이 높은 거고 그 다음에 그 높은 거는 일단 2에서 50%. 그럼 만약에 춘향전이 안 나와서 다른 것을 한번 언급하고 싶다면 일반적이고 쉽고 일반적인 내용을 잘했던 도미설화를 한번 언급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기를 한번 찍어봤고 자 이게 지금 우리가 몇 페이지지? 35쪽이라 했죠. 35쪽에 하나 더 있더라고요. EBS의 35쪽에 하나 좀 더 언급해 볼게요. 이것들이 춘향전을 현대적으로 변용한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제 현대 시가 실렸습니다. 여기는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시를 바꿨냐면 춘향이가 이몽룡과 헤어지고 나서 그리워하는 지점이죠. 그것을 중점적으로 부각한 시가 실렸어요. 거시기가 쓴 거시기라는 작품이 있고요. 자, 이번 상황을 위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상황을 설명해드리고 지금 프린트 준 거에서 여러분이 풀어가면서 제가 그래서 저렇게 필기를 했구나 이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시는 춘향이가 이몽룡과 헤어집니다. 그래서 춘향이는 몽룡이를 너무 보고 싶어서요. 항상 어떻게 하냐면 여기 산이 있으면 이 산 위를 바라봅니다. 왜냐면 이쪽으로 몽룡이가 떠난 거야. 그래서 몽룡은 춘향이가 생각할 게 어떤 존재냐면 마치 바람 같은 존재입니다. 바람 같은 존재야. 그게 누구야? 몽룡이랍니다. 여기서의 바람은 뭐냐면 자유로워, 자유분방한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서의 바람은 시련이 아니라 자유분방함. 그러니까 한 곳에 정착하기보다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분이거든요. 그런 몽룡이를 얘는 좋아합니다. 바람 같은 존재지만 이 몽룡이를 늘 어떻게 했어요?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 폭으로 바라보는 거. 그러면 항상 어떻게 하냐면 바라보면 산 위를 보면 저기 산을 넘어서 언제 우리 몽룡 씨가 올까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항상 어떻게 했어? 되돌아오는 건 당연히 그리움이 쌓여가겠죠. 시의 상황은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고 자 그래서 여기가 뭐 푸른 산이라고 해도 좋고요. 여기가 푸른 언덕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푸른 산이나 푸른 언덕을 보면서 춘향이가 몽룡을 그리워하는 상황인데 시적 화자가 저 춘향이의 모습을 봤더니 저 춘향이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순진한 거야. 너무 순수한 모습이야. 그걸 뭐라고 비유했냐면 우리가 집에서 옛날 사람들이 하늘에 소원을 빌 때 어떻게 해서 깨끗한 정화수를 뜨죠?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정화수를 떼어서 어떻게 해서 하늘에 빌잖아. 그렇듯이 그 정화수에 있는 그 물처럼 얘가 아주 순수하다는 얘기를 막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춘향이가 시적 화자가 보기에는 어떤 사람이냐면 물방
물의 신선한 물방울의 신선한 물방울이 신선한 우물집 같은 여인이래요. 비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선 우리가 정화수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깨끗한 정화수. 중간에 어떤 더러움이라든가 어떤 때가 묻지 않은 그런 춘향의 모습, 그런 아주 해맑고 순수한 여인이 몽룡이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정화수 냄새만 납니다. 그래서 물냄새, 창창한, 또 뭐라 하더라? 그런 집 같은 여인이래. 다 비유한 말이야. 비유한 말이야. 그러니까 뭐 떠올리시면 되냐면 정화수 떠놓은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춘향이를 집으로 비유한다면 물방울이 신선한 우물집이었을까나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물냄새 창창한 그런 집이었을까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순순히 쓰러지는 물방울 같대요. 그러면 요것들은 다 뭐냐면 물의 이미지입니다. 아주 깨끗한 물의 이미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보냐면 수정빛 같대요. 수정빛을 내는 임자. 수정빛 임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어떤 거냐면 빛의 이미지입니다. 즉 물과 빛 요 두 개를 통해서 춘향이는 물과 빛 같은 사람이에요. 아주 때묻음이 없어. 즉 아주 순결하고요. 아주 순수하고요. 그 다음에 온통 아름다운 여인이래요. 아름다운 여인. 그럼 정리하면 순결하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여인이 바람 같은 몽룡이를 그리워해요. 이런 시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설의 긴 소설 속에서 이별의 장면만 시로 막 부각해 놓은 작품이 자칫 실렸더라고요. 이 작품의 제목은 수정가. 수정가. 누구 거? 수정가, 수정과. 가. 그렇겠죠. 그죠? 수정가지요. 수정가. 누구 거? 우리 제3의 거. 박제3의 수정가가 실렸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프린트물에서 두 개 좀 찾아볼게요. 박제3의 수정가하고 도미서라 나온 지점이 있어요. 그거 지금 훌떡 풀어봅니다. 시간은 한 5분에서 한 7분 정도? 못 받은 사람이 있네.